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그죠? 이번 주는 이벤트가 좀 많은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에 공부했듯이 이번 주는 결국 목요일, 그죠? 선물 옵션 만기. 이 부분이 가장 커요. 선물 옵션 만기. 왜? 빅 이벤트니까. 외인 입장에서는요, 이번 주에 한해서는 선물 옵션 만기가 있을 때는 뭐 호재, 악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가장 이익을 많이 취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월, 하, 수, 이때는요,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몰이 한다. 걔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바람몰이. 그런데 막상 목요일 날 월, 하, 수, 그죠? 어떤 분위기 잡아놓고 목요일은 갑자기 확 변신을 한다. 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걔네들이 하는 흔한 수법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외인들의 행동, 뭐 매도, 매수 큰 의미 없다. 적어도 월, 하, 수는 트릭이다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되면 결국은 수요일 정도에서는 방향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하, 수 뭐 급락 시키면요, 목요일은 확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 하, 수 움직임을 보고 한 목요일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전자 이런 것도 한번 사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많은 종목이 공포로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빼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오전 정도에서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이번 주는 그렇다는 거예요. 선물 옵션, 그죠? 목요일 대기하고 있고, 또 결국은 또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요, 그죠? 파월의 발언이죠. 목요일 예정돼가 있는 파월의 발언. 얘가 어떤 말을 할까? 고민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움츠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번 주에, 그죠? 고용이 너무 핫하게, 뜨겁게 나왔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고용이 뜨겁고 핫하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그죠? 누르기 위해서 강성 발언을 할 것이다. 무서운 발언을 할 것이다. 아니면 금리 인하가, 그죠? 물 건너가고 금리 인상을 거론할 것이다. 이게 시장의 반응이에요. 왜? 고용이 너무 뜨겁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역시도, 그죠? 결국은 월가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월가의 해석. 그러면 고용이라는 건 뭐죠? 그 고용, 그 속을 또 파보면요, 어떠냐? 쉽게 얘기하면요, 어쨌건 뭔가가 취직이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주 고임금, 그러니까 질이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알바 같은 거, 시급이 되게 낮은 이런 저임금 어떤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핫한가요? 좋은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기업에서는 사람들을 다 해고했어. 해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혼자서 삼성전자를 혼자 다녀서 4인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잘려버렸어. 그러면 그만큼 수입을 벌기 위해서 가족 4명이 다 편의점에서 알바 뛰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은 1명인데 새로 신규 고용은 4명이 되는 거죠. 이런 착시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어떤 고용이 아주 핫하다. 그런 것도요, 그 내부적으로 이래 또 파고들면 고임금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알바 같은 저임금 일자리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뜨겁게 그래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 항상 어떤 이면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렇다. 그런데 월가가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락을 시킬지 상승시킬지 따라서
아, 이거 하락에 배팅을 하고 지수를 빼야 되겠다 생각하면 고용이 너무 뜨겁다. 고용이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없다. 오히려 금리 인상해야 된다. 하면서 시장에 공포를 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장을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야, 고용은 뜨겁지만 그게 아니야. 시장은 전부 알바야. 이게 경기가 뜨거워. 이거는 위험 징조야. 나빠질 신호탄이야. 고용은 늘었지만 실제는 위기야. 그래서 파월은 금리 인하를 거론할 수밖에 없어. 또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항상 주식시장은 그래요. 걔네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 지수가, 그죠? 코스피가 뭐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시도하다가 또 빠졌다. 네. 외인들의 선물에 놀아난 하루였어요. 그런데 결국 뭐 삼성전자로 쭉쭉 뺐어요. 그러다가 삼성전자를 다시 오후쯤 되니까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막판에는 기관이 또 물량을 막 퍼부어버렸어요. 오늘 기관이 코스피에 한 5,600억 팔았거든요. 외인 같은 경우는 현물은 샀어요. 코스피. 한 장중에 뭐 한 2천억 좀 못되게 팔다가 막판에는 플러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69억 매수로 끝났어요. 그리고 선물은 한 1조 1천억 정도 팔았어요. 와, 1조를 팔았어. 이게 많은 거 아니야? 평상시는, 아, 이거 조금 찜찜한데, 그렇지만 이번 주는 절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얘네들이 선물 옵션 만기 때는 트릭을 많이 쓴다 그랬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오늘 1조, 내일 1조, 뭐 1조 팔아가 하락 분위기로 확 만들어 놨고, 기관들이 하락 배팅으로 들어오면 그냥 막 목요일 하루 만에 막 2조, 3조 사들이는 거죠. 사들여서 상승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트릭이 많다. 근데 그 트릭을 냉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용을 해 먹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월하 정도는 쉬어가는 타이밍. 최소한 수목은 긴장하고 나도 뭔가 이 선물 옵션, 이 만기를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어떤 게임이다. 이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장을 약간, 그죠? 약간 교란시킨 게 여러 가지가 뭐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또 전력망 관련 종목들이 또 한번 확 한동안 조정받다가 오늘 훅 치고 나간 게 또 그거는 한전에서 그 인도네시아, 그죠? 인도네시아의 뭐 수주, 이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그 테마들이 한번 또 뭐 뛰긴 뛰었어요. 근데 시외는 또 빠지고 있어요. 요즘 테마 특징이에요. 그냥 1박짜리가 많아요. 오늘 강하다가 달아붙으면 바로 다음날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요즘은 테마가 형성됐다 해서 바로 추격을 하면요. 대부분 물려요. 차라리 내가, 그죠? 미리 선침해 해놨고 테마가 되기를 기다리는 게 그게 좋은 전략이지.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 해서 따라붙으면 바로 물리는 어떤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 보면, 또 오늘 보면 북한 뉴스로 약간씩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러면 북한에서 쓰레기 날리고, 쓰레기 보내고, 우리는 거기 대응해서 확성기 또 막 틀고, 그러니까 서로 강대강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막 가죠. 그러다 보니까 또 김여정이가 뭐 어떤 엄포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약간 또 공포 분위기, 이러다가 또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이 뉴스에서 많이 떠들어요. 결국은 이 정부가 너무 강하게 가니까 북한하고 어떤 도발적 어떤 이런 충돌, 이런 게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언론에서 막 떠들죠. 그러다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또 공포를 느끼고, 뭐 결국은 뭐 이벤트라 봐야죠. 북한, 그죠? 북한도 여기 한 번씩 무슨 도발을 하면 그게 테마가 뭐 단일 코스로 해가지고 훅 뜨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얘 역시도 테마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일 단조 뭐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갑자기 한번 확 급등 나온다. 그러면 그죠? 그거는 매도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대북 김 PD님은 뭐 대북 하면 뭐 어떤 거에 생각나요? 제가 거래해본 거, 매매 해본 거는 스펙하고 빅텍.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리지어서 보면 되는 거죠. 어떤 북한 이슈가 발생이 됐는데, 뭐, 스펙이든 빅텍이든, 뭐, 어떤 종목이든 하나가 빠바바바 움직인다? 가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확 퍼지면서 같이 욱 뜬단 말이죠. 결국 그게 매도 찬스지, 거기에서 내가 뭐 치고 들어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적당히, 자존심 한 요 정도 선, 그죠? 강대강으로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달에 그 푸틴이 방북하기로, 그죠? 지금 막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푸틴 초청해놓고 분위기 막 공포 분위기 몰아가고 하면 푸틴이 안 온다겠죠. 그러니까 뭐 적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적당히 찰면치레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 뭐 그 정도 선이고, 뭐 예전에 어떤 사례로 봤을 때는, 그죠? 그 학성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틀고 있어요. 틀고 있으면 그쪽으로 드론 같은 거 날려서 그걸 갖다가 파괴를 한다든지 한 요 정도가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그 이상의 도발은 지금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건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어떤 이런 입장이겠죠.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대선이, 그죠? 끝날 때까지는 나름대로 뭔가 지원 사격을 해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유리하도록. 왜? 바이든은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바이든은 그냥 막 유령 취급했죠. 관심도 없어. 근데 그나마 트럼프는 다 상대가 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죠? 김정은 입장에서 트럼프가 되기를 바랄 것이고, 그래서 우회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할 것이다. 요즘, 그죠? 유전 테마가 핫하지만, 그 북한도 예전에 트럼프하고 막 교류하고 했을 때, 그때도요, 트럼프가 그 북한하고 북한에 있는 그 유전 공동 개발하자, 사업 공동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확 나왔어요. 나왔는데 중국에서 발끈했죠. 뭔 소리야. 그래서 북한에서 그냥 슬 수그러든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죠? 보면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이 평양은, 그죠? 거대한 유전 위에 떠 있는 도시다 할 만큼 항상 그 한반도나 이런 데 보면 유전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죠? 개발을 못 한다. 이런 쪽을 볼 수도 있고. 오늘도 보면, 그죠? 그 동해 유전 관련 테마가 들썩들썩해요. 반등을 시도하려 하다 보면 뿅망치로 때려 누르고, 반등 시도하면 때려 누르고, 이런 게 어떤 관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정부, 그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케이스는 지금 이 나라 언론들이 싫어하죠. KBS 내부적인 어떤 인사 이런 문제도 있고, 또 MBC하고는 강대강으로 막 지금 치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언론이 이 정부를 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나쁜 쪽으로, 그죠? 기사를 많이 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 유전, 적어도, 구라. 계속 그런 쪽으로 몰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죠? 테마가 확산이 안 되고 계속 약간 죽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기관들 입장에서는요, 동해 유전 테마 이런 게 확산되는 거 싫어해요. 왜? 걔네들은 없으니까. 걔네들은 돈이 안 되니까. 기관들은요, 말이 기관이지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 별반 차이 없어요. 요즘은 하는 짓이 더 양아치죠. 얘네들은 뭐다? 요즘은요, 어떤 테마가 발생되는 것도 다 싫어해, 기관들은. 아무 테마가 없어야 공모주로 몰려드니까.
그냥 공모주. 요즘 참 기관이 그 하다 이거 진짜 막 생양아치네 싶은 게 요즘은요 그 스펙주도 이제는 다 밀어요. 스펙주도 막 경쟁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기관들이 막 대금 밀어였어. 그러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거든지 동해유전이든 뭐든 어떤 테마든 다 죽여버려. 아무 테마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공모 중에 계속 도박판에 뛰어들 것이고 그래야 비싸게 계속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테마는 다 싫다. 동해유전 테마도 계속 그냥 쌩 까는 거죠. 일부러. 그래 만드는 거예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오르면 쭉 팔아보고 조금 그거 하면 뭐 나쁜 기사 이런 쪽으로 흘리고 흔히 뉴스가 아닌 찌라시. 그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뭐 기사들 이런 거 보세요. 뭐 참 에이 구라야.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제가 너무 어떤 그런 식으로 하면 비약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요. 항상 기관들은 지나간 과거를 이래 보세요. 우리가 그 개인들이 2차 전지, 그죠? 에코프로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강풍에 막 열강을 할 때 기관들은 다 팔아먹고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랠리를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했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밸류. 얘는 너무 비싸. 뭐 퍼가 몇 배야. 뭐 미래성장 뭐 이거 감안해도 비싸. 그죠? 계속 그죠? 매일같이 떠들었어요. 모두가 단합을 했어. 개인들이 걱정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절대 아니죠. 그 예전 기사 한번 보세요. 불과 올 초, 작년 연말, 이때 기사 보세요. 기관에서 전부 뭐 이게 비싸다, 뭐 거품이 많다, 뭐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떠들어요. 근데 요즘 기관 하는 거 보세요. 공모주들, 막 쓰레기 같은 회사 등록해가지고 그거 몇 배씩 뻥튀기가 팔아먹기 바쁘죠. 그런 종목은 뭐 왜 밸류고 뭐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식 바닥이란 그런 거예요. 서로가 속이는 거죠. 그냥 돈 따먹는 도박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래 보는 거고요. 그런데 동해유전 같은 경우는 또 얘가 약간 그걸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요. 결국 뭐냐. 동해유전의 상당 부분은 결국은 철강주거든요. 철강주는 뭐예요? 진짜 오랫동안 소외됐어요. 몇 년? 뭐 한 10년? 철강주는요. 실적도 좋고 배당도 많이 주고 완전 바닥에서 저평가돼 있어.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소외받다 보니까 시장에서 철강주는 원래 그래. 그죠? 시총 1000억짜리가 600억을 버는데 바닥을 기고 있어.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야? 철강주는 원래 그래. 그런 개념이죠. 그럼 뭐냐? 결국은 뭐 기관들이 싫어하는 거죠. 기관들은 걔네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그냥 찌라시 남발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동해유전 이 부분이 뭐 꼭 뭐 예국 뭐 나라가 뭐 어쩌고 부유 이런 걸 떠나서 이 테마가 냉정하게 아무리 냉정하게 봐도 뭐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데도 일단은 시추는 할 거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시추까지는 할 거다. 가서 뭐 말뚝 박아가지고 거기에서 안 나오면 그죠? 뭐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과정까지는 갈 거다. 시추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래 되면 결국은 관련된 테마들이 들썩들썩 할 것이다. 왜?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요. 저평가되어 있어요. 싸고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주식수가 작다. 품질주, 시총이 낮은 종목. 왜? 10년 동안 소외대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시총이 낮아요. 저평가. 그러니까 주식수도 많이 없어. 그러니까 뭐다? 기관들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거죠. 막 열심히 돌려가지고 막 1억주, 2억주 해가지고 주고받고 치고받고 해야 돈이 될 건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관은 싫어한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그죠? 정부에서 주도하고 개인들은 뭐죠? 개인들은 한번 이게 맞아 싶으면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면 거기서 막 계속 밀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하나의 테마가 되어버리는 거죠. 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근데 정부에서,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그죠? 저는 항상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 이런 테마들은 항상, 그죠? 시작은 미풍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강풍으로 변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뭐 4대강 테마도 그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동해유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 오랫동안 소외받고 저평가됐고 해사는 좋다. 배당도 많이 준다. 바닥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유전 테마는 계속 관심을 갖는 거죠.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 오늘도 보면, 그죠, 이, 뭐, 대구나 서울 쪽에 막 어떤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하니까 여름 관련주들이 약간 더석더석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이 약간 시기적으로 뭐 빠를 수도 있기는 한데, 결국 보통 보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테마가 형성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빙가류들, 이런 쪽도 한번 더석더석 해요. 그러면 결국 시간 지나면, 그죠, 뭐 드라이 아이스, 뭐 아니면 뭐 에어컨,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확산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도 뭐 어떤 고점에 있는 비싼 거는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그죠, 좀 형성돼가 있는 인기 있는 종목들 뭐 한두 개 정도 포진을 해서 뭐 들고 있다가 테마가 형성되면 그냥 매도하고, 아예 없으면 좀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그죠, 내가 1차 매수해놓고 뭐 한 5% 빠지면 추매한다는 기분으로 테마주는 대응을 해야지요. 거기서 뭐 비중을 많이 실른다, 한 방에 들어간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나쁜 방법이죠. 그래서는 뭐 안 되고, 여름 테마도 보면, 그죠, 그 드라이 아이스 대명사는 그 뭐죠? 드라이 아이스 태경케미칼. 네, 그래, 태경케미칼. 태경그룹이 항상 헷갈려요. 태경 뭐 BK, 케미칼, 뭐 태경산업, 물론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폭염되면 또 막 그 냉동식품이다 뭐다 해가지고 드라이 아이스 뭐 또 그죠, 해마다 테마가 되니까.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으니까 얘가 위치는 지금 보면 약간 어정쩡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면 얘도 그냥 뭐 소액으로 사놓는 거죠. 또 태경케미칼이 뭐 급등을 하면 태경케미칼의 어떤 또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태경 BK거든요. 그러면 또 막 따라가고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또 조금 있으면, 그죠, 또 에어컨 대란 일날 거예요. 원래 해마다 에어컨 고장 나면, 그죠, 수리 AS 기사 맡기면 뭐 한 달, 두 달, 뭐 여름 다 끝나야 오고, 그럼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그런 식으로 기사 나오고 하면 뭐 그 SCD 이런 것들도 더석석 할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계절성 테마는 초입에 사서, 그죠, 본격적으로 막 여름이 막 뜨거워지는 한 7월달 이럴 때 그냥 피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애매한 어떤 그런 시기인데, 뭐 관심 있으면 뭐 한두 종목 뭐 편입을 해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이번 주는 우리가 대할 때 월하 이때는 약간 보유 종목만 대응하면서 쉬어간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는 한 수요일 오후 기관들의 아니면 외인들의 포지션, 선물 움직임을 쭉 보고 반대 방향으로 찍는 거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계속 빼주고 하면 오히려 매수 찬스. 선물 옵션 동시만기 딱 목요일 끝나잖아요. 거짓말같이 장은 또 돌변을 해버려요. 항상 그랬으니까. 그게 외인들이 원하는 바니까. 어쨌거나 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은 끌려간다. 왜? 우리는 기간이 없으니까. 기관들은 공모주 도박한다고 정신없죠. 그래서 외인들이 선물로 그냥 뭐 프로그램 매수 매도 유발시키면서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래 보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관점으로 목요일을 기점으로 내가 뭔가를 움직인다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훨씬 뭐 느긋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그 주식시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